자, 어디 있었나요? 자, 17페이지 한번 기본기능 잠깐 점검을 해드리고 갈게요. 자, 17페이지 펴보세요. 자, 17페이지 보시면 기본기획 내용 나오죠? 일단, 혹시나 기본기획 내용이 아닌 것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 혹시나 하겠어요. 자, 그러면 주로 틀리게 뭐가 들어갈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들어가면 틀려요. 뭐 지구단위가 나온다든지 입주의 최소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자, 우리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봐야 될 것을 진하게 쳐놨죠? 자, 2번. 생활권 설정이나 인구 배분 보인가요? 이 말 나오면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알죠? 생활권 설정이나 인구 배분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용도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 보인가요? 특이한 거죠? 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에너지 전략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슨 계획이 나온다고? 기본계획. 알겠죠? 이게 특이한 거니까 봐두시고. 그 밑에 또 방제, 안전도 나오죠? 자, 제가 진하게 쳐놨으니까 그 정도로만 일단 체킹해 놓으시고. 자, 틀리게 나오면 관리계획 내용이 들어가면 틀려요. 뭐 지구단위 계획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틀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아까 광역은 여러분, 광역은 볼 것 없다겠죠? 광역도시계획은 다 광역자가 붙으니까 그건 금방 고를 수 있을 것이고. 자, 기본계획 내용은 그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자, 계획의 수립기준 다 국장이 정한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자, 관리 계획은 중요하고 외울 것도 많고 내용도 많죠?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험은 관리 계획까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뭐 내봐야 다 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뻔해. 거기도 다 거기지 뭐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양이 이렇게 안 많으니까 어차피 제가 진도표 나갔죠? 그래서 어떤 국계법을 3회 거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도계 도정들은 다 한 주씩 될 거니 그렇게 하시고요. 건축주택은 양이 좀 많으니까 좀 쪼개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30문제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볼 것이고 점수는 뭐 잘 보면 좋겠지만은 못 본다고 해서 좌절하지는 말고 분노는 하고 되죠? 너무 못 보면 진짜 고민 좀 하고 알겠죠? 쉽게 말해서 오늘 공부하고 오늘 시험 보는데 특히 앞에 국계법 여러분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국계법은 특히 12문제 나오는데 잘 봐야죠. 그래서 우리 국계법에서 오늘 나오는 부분이 실제 시험도 평균 3개 정도 잡으시면 돼. 알겠죠? 평균 3개, 많이 나오면 4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용어 정리했잖아. 일단 용어는 뭐 건너뛸 때도 있지만 나오면 한 문제라니까 물론 두 문이라는 것도 있어 30회터처럼 알겠죠? 한 문제 정도 잡으시면 돼.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계획 공부하잖아 지금. 계획은 여러분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2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럼 실제 시험도 뭐라 했죠 제가 아까? 광역하고 기본계획 이 2개에서 1개 정도 잡으시면 돼. 알겠죠? 물론 이야기했죠. 근데 평균 아마 그럴 거예요. 보세요. 우리 27회 때 문제가 기본계획 나왔었고 28회, 29회 광역 나왔었고 알죠? 30회 때는 둘 다 안 나왔고 31회 때 작년 둘 다 나왔고 평균적으로 한 문제 잡으시면 돼.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중에서 물론 빈도는 조금 광역이 더 많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나오면 아까 나올 때 다 정해졌어. 뭐가 포인트로 좀 계속 수업할 때 제가 말씀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다 기억해 두시면 돼. 제가 수업 내용만 정확히 알아도 틀릴 거 하나도 없어. 됐나요? 수업 내용만 다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정확히 집중해서 들으시고 수업할 때 전부 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리고 관리계획은 무조건 나온다겠죠? 여기는 무조건 나와. 여기는 빠질 수가 없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금 여기는 절차 공부한다는 게 전부 다 절차 등을 공부하는 것이고 내용에 관한 것은 관리계획 내용은 요 끝나고 나면 이제 용도적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겠죠? 할 거니까. 그래서 절차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리계획 쪽은 1개 아니면 2문제입니다. 알겠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까지 나온 적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2개 정도는 나온 적도 있고 그래. 알겠죠? 맥심 2개까지 잡아준다면 얼추 잡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실제 시험도 3개에서 마이너스 4개까지 보통 한 3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12문제 중에서 한 3개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계법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했어. 그죠? 그럼 기본 한 2개 정도는 확보했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지. 오늘이라도 확보해야지. 그렇게 하세요. 공부한 걸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알겠죠? 만약에 이제,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앉아 계신 분 같으면 이제 어쩔 수 없다거든요. 그분은 너무 늦었죠. 제가 봤더니 늦게 늦었는데, 뭐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알겠죠? 그래서 그동안 쭉 해왔던 분들은 이제 마지막 이론 수업이잖아, 지금. 알겠죠? 그래서 7, 8월 달 여러분들 일단 이론 정리하고, 오후에 단원별 문제 할 것이고,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종합모의 시험 보니까 계속 이제 문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야 푸는 거니까. 알죠? 그래서 자꾸 지금 문제 보면서 매치 훈련 하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딱딱 파트로 다 공부했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 용어의 작가만은 뭐 국가기능 뭐고 광역도시는 뭐 어떻게 틀리게 나오고 다 했거든. 알겠죠?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 문 1 해가지고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 쭉 뜰 것이고 지문이 5개 딱 뜰겠죠? 지문이 길게 나와 보통 짧게 나와. 기본적으로는 우리 법조문 내용들은 길어. 알겠죠? 그래서 조문 그대로 싫거든. 알겠죠? 왜 조문 그대로 싫냐면 혹시나 축약시켜버리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오류를 막기 위해서 전부 다 법조문 그대로 싣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조문만 하면 쉬운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이걸 다 읽을 수는 없다고 했잖아. 막 3줄, 4줄, 뭐 2줄 막 나오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단어들 외웠잖아. 아까 공청에 나온 며칠? 뭐 14에 생략할 수 없다. 뭐 공청에 써졌는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죠? 이렇게 딱딱 찾아서 보시면 단어 중심으로 이제 찾아가는 연습을 자꾸 문제풀이 하면서 연습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단어 중심 하라고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앞머리만 따고 해야 되면 위험해. 어쩔 수 없는 건 앞머리 따서 외우긴 하는데 앞머리만 따가서 외우는 건 위험해요.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외우기를 경 외웠어. 경. 경자가 한 2개 이상 나와버리면 어쩔 거야. 경이 뭔지도 모르게 외우기만 해놨는데 앞머리만 따고 외우는 건 한계가 있어. 몇 개는 제가 앞머리 따서 수업 시간에 한 것들이 있지만 너무 앞머리에 치중하지 말아야겠어. 단어, 알겠죠?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이 다 그거니까. 됐죠? 기초도 나오면 뭐라고? 기초도 나오면 기초조사. 하이한다 의무. 할 수 있다면 틀렸겠지. 그죠? 또 몇 년마다 정보체계 변동사항 반영? 그렇지. 뭔지를 모두 5년인데 3년 하면 틀렸겠지. 제 말 알겠어요? 그런 걸 다 바꿔서 내는 거니까 그잖아요. 기초대 정보체계를 바꿔서 기초 정보체계도 틀리게 안 만든다니까. 제 말 알겠어요? 그런 거 틀리게 만들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객관식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계속 수업하고 있고 계속 반복시켰어. 됐나요? 그걸 찾아가지고 바로 단어 딱딱 보시고 또 문제 푸는 요령은 제가 매번 또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문이 길수록 앞머리하고 뒷머리를 빨리 보고 파악해야 돼. 알겠죠?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 시간만 낭비한 경우가 많아.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법조문을 다 그대로 읽으면서 공부 안 했잖아. 그게 외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지문이 막 3줄 4줄 되면 보나마나 제가 볼 때는 거의 8, 90%는 앞에 읽다가 앞 글자 잊어먹어. 그죠? 이따 다시 보고 있고 뭔지 모르고 머리 긁다가 넘어가. 그건 이 말은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숙지가 함께 먼저 돼야 돼. 제 말겠죠? 이 내용이 숙지가 안 된 사람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찍고 있어, 찍고. 그죠? 찍으니까 뭐 거의 장마비 내리지, 장마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꾸 내용 숙지하시고 또, 지금까지 자기만의 노트가 없는 분들은 빨리 만들어. 자기만의 노트가 있어야 돼. 오답 노트든 뭐 지문 정리 자기가 자꾸 안 외워지는 것들 자기만 특징이 있잖아. 남들 다 외워도 내가 못 외우는 것도 있고. 알겠죠? 또 남들은 다 못 외우는데 나는 외우는 것은 외워져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전부 다 조그만 노트 하나씩 만들어서 항상 갖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됐나요? 특히 문제 풀 때도 자꾸 틀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거야. 자기만의 노력을 하셔야 돼. 알겠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료 같은 걸 자꾸 취합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만든 거잖아. 알겠죠? 근데 여러분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 다 모른다는 소리 제발 하지 말고. 알겠죠? 다 모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끝났어. 올해는 그건 어쩔 수 없어. 냉정하게 이야기한 거야. 지금도 다 모른다 그러면 올해 시험은 포기해. 어쩔 수 없어. 내년에 다시 만나. 아니 그건 정답이야. 그건 지금 이 시기에도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뭐 어떻게 학교 오겠어. 우리 시험이 뭐 한두 달 공부해서 합격할 정도라고. 물론 가능은 하다겠어.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라겠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전교 2등 하거나 뭐 IQ가 뭐 150, 160 된 사람들은 가능해. 근데 안 그런데 그런 척 하지 말라고. 그죠? 우린 평범하죠? 이거 어쩔 수 없는 시간이 투자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 그건 인정해야지. 막연한 기대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로또도 아니고, 알겠죠? 혹시나 하고 보면 역시나야. 예, 그건 다 정해져 있는 코스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하면은 가능은 하지만, 과연 미친 듯이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본인이 생각해 봐야 돼. 지금까지 아는 공부를 갑자기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한다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불가능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숙지하고 자기만 노트 마련하고 그리고 풀 때 요령을 자꾸 터득하면서 몇 번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지문이 다 정해져 있어. 알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몸이 반응할 정도로 외워지는 거야. 이게 문제도 한 번 푸는 게 아니라 2번, 3번 풀어야 돼. 제가 이야기했죠? 문제 풀 때도 가급적이면 문제다 표기하지 말고 밑에다 표기하라겠죠? 다시 한번 보려면 답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이미 문제 가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항상 표기하지 밑에 안 보이는 데 표시했다가 나중에 또 풀 때 또 체킹해가지고 2번 이상 틀리면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지문을 내가 오답 노트에 정리하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자기가 2번, 3번 이상 틀린 것은 본인이 계속 그 이상해. 여러분 보면 다 그런 경우 있죠? 꼭 틀리면 꼭 같이 틀려. 1번에 틀리면 그 다음 풀 때 또 1번에 꼭 틀려. 그럼 뭔가 자기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런 것을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외워놓으셔가지고 하시면 돼. 그리고 일단은 너무 다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수업의 내용은 다 하라고. 어제 수업 시간에도 다는 안 하고 있어. 좀 알겠죠? 우리가 이 법조문도 요약조에 빠진 것도 많이 있어. 어쩔 수 없어. 법조문 다 실어버리면 여러분 다 도망가. 그날도 그래도 제가 공부선생님 중에 수업량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야. 다른 공부선생님에 비해서. 그런 말 다 듣고 있어, 저도. 알겠죠? 수업량이 많다는 것은 좀 더 많이 알려주고 하는 거니까 그 범위에서만 하면 충분히 60점 이상은 넘어갈 수 있어. 수업량이 적으면 다 내용을 뺀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 지금 무슨 말이겠죠? 수업 내용 빼면은 수업은 쉽게 보여. 알겠죠? 저도 뭐 기초사 생략서 다 말 안 해도 돼. 굳이. 알겠죠? 않고 넘어가도 돼. 뭐 아니면 도지. 안 나오면 다행이고,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근데 다 저는 암기 시키려고 한 이유가 어쨌든 간에 가능성도 다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니까 그 정도 양은 충분히 소화만 해버리면 공법에서 여러분 무조건 실수할 일은 없어. 소화하는 게 중요해. 알겠죠? 그리고 지금 2단계에서는 되고 안 되고 외워지고 안 외워지고 그다 의미 없어. 무조건 해. 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뭐 지금도 뭐 안 외워지니 어찌니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할 때가 지났어 지금. 알겠죠? 내일 모레 지금 발에 불똥 떨어졌는데 뭐 좀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하세요. 이유 불문하고. 그래서 정말로 3개월만 진짜 죽었다고 한번 해봐. 자연 다이어트 돼. 알겠죠? 한약과 맡겼어. 알겠죠? 한약 안 먹어도 돼. 다 빠지게 되고 얼굴색이 좀 안 좋아도 돼. 진짜 열심히 하면 밥맛도 없어 여러분들. 알겠죠? 밥 굶어도 돼 좀. 밥 3끼 굳이 먹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제발에. 난 답답해 죽겠어. 밥 먹는 거 잠자는 것에 온 신경이 있고 집중돼 있어. 안 먹어도 돼.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가 주가 돼야지. 알겠죠? 그러다 정 배고프면 다 그냥 입맛만 다시면 돼. 안 죽어. 안 죽은다니까.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허술한 몸들이 아니야. 잠 별로 안 자도 돼. 알겠죠? 잠을 꼭 나는 8시간은 자주 해야 돼. 혼자 머릿속에 체면 걸지 말라고 제발. 알겠죠? 잠 한두 시간만 자도 절대 안 죽어. 좀 알겠어요? 제가 또 이야기해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산다니까. 알겠죠?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계속 그래. 뭐 하냐고 물어보지 말고 어쨌든 할 일 많아. 알겠죠? 근데 굳이 뭐 잘라고 12시만 되면 자야지 내일 학원 가야 되니까 이런 또 자는데 또 자는 절차도 복잡해. 또 씻고 뭐하고 할 건데 절차 복잡해. 대충 자 그냥. 피부 좀 망가져도 3개월 지나서 학교 오고 나서 다 다시 보건데. 그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수험생이니까 최대한 시간 확보 많이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공부해보니까 알겠죠? 그냥 뭐 대충 해갖고 점수 나와 안 나와? 모의고사도 보면 알잖아. 자기가 점수 나왔어도 제가 볼 때는 한 70% 다 찍어서 맞힌 거지 정확히 알고 맞힌 것도 별로 없어. 그게 뭔 공부냐고. 그럼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실제 시험은 더 뒤통수 된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 명심하세요.
그러면 실전도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라는 이유가 물론 중요하긴 해, 모의고사도. 하지만 모의고사가 실전을 바로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실전은 정말 뒤통수 때릴 수 있는 문제 많이 보일 거야. 그 시험 매번 끝날 때마다 날리잖아. 어렵다고. 그죠? 올해도 마찬가지야. 제가 보다 답이 딱 보여. 그런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이 공부는 대딱 쉽게 말라고 그래. 알겠죠? 그리고 시험 끝나면 맨날 어렵다는 소리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올해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자, 관리계획 들어갑니다. 자, 관리계획은 여러분, 어디에 수립합니까? 똑같아. 도시군 계획은 다 똑같잖아. 어디 수립해요? 특강, 특특, 그리고 시나 군, 어디? 당연히 관할 구역에 수립해야지.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자기 관할 구역에 수립해야 되겠죠? 각 시장 군수가 그 관할 구역에, 자, 우리 구체적 내용을 담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의미는 같으니까 관리계획을 만들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관리계획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관리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겠죠. 또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면, 없을 수도 있어. 광역도시계획은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을 위배되지 않는 법에 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거다. 그렇게 보시고, 또 우리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였죠? 이는 국민을 구속한다, 안 한다? 한다. 구속적 계획입니다. 왜 국민을 구속하냐면 내용을 보면 알잖아. 아까 내용 했죠? 내용 했잖아. 자,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우리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죠. 내 땅이 중심 상업적이 되면 돈 벌었죠? 내 땅이 녹지적 되면 망했죠? 그런 거잖아. 또 내 땅이 개발장벽 되면 망했죠? 땅값 떨어지고 팔리도 않잖아. 곧 이 말은 우리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야. 기반에서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마을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 도로가 설치된다. 좋아졌죠? 다 집값 오를 거 아니야. 우리 마을에 폐기물 채소를 들어온다. 망했죠? 망했지 뭐. 이사 가려고 해도 억울해서 못 가거든. 집값 다 떨어졌고 있었는데. 제 말 이해됩니까?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아까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고 예외적이지만 생략할 수가 있어. 이건 아주 한정된 범위야. 기본계획도 원칙은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아까처럼 시골 소도시라든가 막 이런 거 그럴 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만 수립을 아니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수립해야 되고. 관리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관리계획은 예외도 없어. 생략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꼭 문제에서 기본계획을 갖다 붙여가지고 지문 뜨거든.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이 전부를 포함해서 모두 포함되어 있고 수립됐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X. 기본계획 이야기지. 관리계획은 생략사유가 없어. 관리계획을 위반 안 해버리면 아까 용도적인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누가 지정하겠어?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은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또 일반적으로들 절차 문제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절차 문제 보고 다시 앞으로 올 겁니다. 25페이지 절차 보이죠? 자, 절차를 보고 아까 차이점들 좀 인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여기 표현의 문제가 수립권자라는 말 쓰고 있어, 위반권자라는 말 쓰고 있어. 그냥 표현만 좀 다르지 의미는 같다고 생각해. 알겠죠? 그냥 수립권자로 이해해도 돼. 설마 수립권자로 나와서 틀리게 만들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라. 위반권자, 수립권자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라고. 물론 좀 차이는 있지만 같다고 생각해. 알겠죠? 그러면 위반권자가 뭐 하겠죠? 위반. 알겠죠? 자, 위반하는 겁니다.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반한다. 자, 위반하면 아까 우리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승인 절차가 있었죠? 네, 승인이라고 써, 결정이라고 써. 결정. 그래서 여기도 결정권자가 있겠죠, 이제? 그럼 위반권자가 있고 결정해주는 결정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결정권자는 위반권자보단 윗사람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알겠죠? 그럼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까 우리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뭐 있었죠? 승인되면 공람 했잖아. 공람. 공고, 열람. 여기는 공고란 말 안 쓰고 뭐라고 쓴다? 고시, 열람. 표현만 좀 다를 뿐이야. 알죠? 고시, 열람 시킵니다. 알겠죠? 그럼 고시는 당연히 어디 하겠죠? 공보. 공보의 고시. 공고나 고시는 그냥 알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똑같아. 이제 표현만 좀 다르게 써있다는 의미지. 고시, 열람. 자, 또 차이점을 이리 잡아드리면, 아까 우리 열람할 때,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며칠 이상 열람시켰죠? 30일. 여기는 열람 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알죠? 기간 규정이 없어. 그 차이야. 왜 규정이 없냐면, 우리 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한다겠죠? 그럼 국민을 구속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죠? 언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간 규정이 무의미한 거예요. 제 말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기간 규정을 안 뒀어. 그냥 열람시키면 돼. 열람시키면 되고. 자, 또 하나 특징 여러분 이제 여기는 관리계획만 있는 거죠. 이것부터 미리 잡아드립니다. 자, 결정 고시가 되면 그 다음에 뭘 작성하죠?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도면 작성이 들어가야 돼. 알죠? 도면이 작성되면 이제 그걸 끝났으니까 고시하겠죠? 알리는 거. 지형 도면을 고시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광역하고 기본계획에는 없는 거죠?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요 놈은 우리 관리계획 문제에서 어차피 절차 문제니까 아주 잘 나오는 단골 지문이에요. 다른 데 없는 게 잘 나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지형도면 고시라는 것이 없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형 도면 작성해서 도면을 고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의미가 뭐냐면 도면을 보면 우리 축적 반영해서 도면 작성하는 거야. 특히 여기 이제 문제된 게 뭐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울특별시에도 여기 뭐 상업적이라면 좀 더 가면 주거적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뭐 상업적에도 주거적 넘어갈 때 철책 쳐졌다인가? 철조망 쳐졌어? 울타리 있어? 아니잖아. 그죠? 겉으로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죠? 어디 보고 알아? 도면. 도면에다 경계가 명확히 나와줘야 돼. 제 말겠죠? 도면상으로 경계가 정확히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땅이 어디는 상업적이고 어디는 녹지적이다. 경계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 경계 필요성에 의해서 도면 작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도면 작성은 이방권자 작성해요. 자, 작성이 되면 고시하겠죠? 그죠? 고시하면 그때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그때부터 내 땅이 개발 지향으로 묶이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내 땅이 상업적이 되든지 알겠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고시일이야. 이때 관리계획 결정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는 규정이 없죠? 이유는 뭐라고? 국민을 구속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국민이 볼 일도 없을 뿐더러 효력을 언제 발생할지 국민은 관심도 없고 하든지 말든지야 국민 입장에서. 근데 관리계획은 우리 국민을 구속한다겠죠? 그럼 언제부터 내 땅이 개발전격 되는 거냐? 언제부터 내 땅이 중심 상업적이 되는 거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시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알겠죠? 그 전에 작성해서 고시하겠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워낙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많이 나왔어요. 틀리게 나오는 것도 거의 정형화됐어. 그죠?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 그거. 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효력 발생한다. OX. 요거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야. 좀 기출 보면 알겠죠? 우리 봤잖아, 저 사람도. 기출 보면 잘 나와 있어. 어쨌든. 단골이야, 단골. 알죠? 고시한 날이지. 다음 날 하면 틀려. 또, 생각해보면 또 몇 번 내면 낼 것 없잖아. 미안하니까 그 다음 뭘 바꿨어? 고시한 날, 5일 후, 뭐 3일 후, 또 였다고 지금 만들어. 5대 X다. X. 다 틀렸죠? 언제 발생한다고? 뭘 고시한 날?
그렇지. 또 고시한 날만 외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들어. 이게 다 정해져 있어. 보나마나 첫째는 알아. 고시한 날만 외운지를. 그래서 또 틀리라고 또 이렇게 만들어. 자, 일반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OX. X. 예? 자, 관리 결정 고시한 날 이날이죠? 이날 효력 발생에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해.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지. 관리계 결정 고시한 날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틀리게 나올 것도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아주 잘 나온다고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 두 개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년마다 뭐 한다? 재검토. 알겠죠? 이건 똑같이 기본계획과 똑같이 5년마다 재검토입니다. 자, 또 어디 기본 공통을 봅시다. 자, 입안할 때 여러분, 입안할 때 입안권자 거친 절차 두 가지 있겠죠? 똑같아. 뭐? 기, 의. 자, 의는 또 두 가지. 뭐? 주민 의견하고 또 지방 의의 의견. 똑같다는 이야기야. 자, 또 공통을 먼저 봅니다. 공통. 자,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인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의무 똑같아. 세계계도 똑같다니까. 또 정보체계 구축해 가지고 정보체계 반영하는데 변동사항이 생기면 몇 년마다 반영하라고? 5년마다. 또 똑같다니까. 됐죠? 이제 우리 관리계획 나온 내용은 좀 다르니까 좀 이따 볼 것이고요. 다를 것이고. 또 주민 의견 청취는 좀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를 뭘 거쳤죠? 공청회. 근데 관리계획은 공청회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차이점입니다. 공청회 아니고 뭘 거칠 거냐. 좀 더 절차부터 다시 들어갈 거예요. 좀 더 절차부터 다시 볼 거니까 일단 공청회가 아니라고 봐두시면 돼.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공청회 거쳤죠? 근데 관리계획은 공청회 절차가 아니오시다. 하나 봐두시고. 또 의의 의견 물어야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의의 의견 물어보면 며칠 이내 의견 제시? 30일. 이건 다 똑같다고. 알겠죠? 대신 이제 좀 이따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필수사항 정리할 거예요. 좀 이따 볼 거니까 일단 공통적인만 먼저 보고 갑니다. 자, 또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두 단계 거치겠죠? 뭐? 협의하고 심의. 협심입니다. 협의, 심의. 똑같아. 협의는 어디 협의 거친다? 관계, 행정기관 장. 알겠죠? 행정장. 행정기관 장. 그 마찬가지로 의견 물어보면 며칠 전에 의견 제시한다? 30일. 다 똑같다니까? 기본은 30일이에요. 알겠죠? 근데 아까 우리 10일짜리 하나 있다겠죠? 뭐가 10일이라고? 입주규제 최소기업 같은 것은 10일 이내 협의 의견 제시해줘야 돼. 그건 예외적인 거 빼고는 기본 30일로 생각하시면 돼. 30일. 자, 또 심의는 어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 알겠죠? 그럼 좀 이따 봅니다만은 결정권자가 국장이나 회장이라면 중앙도계위, 시도지사 등이 한다면 지방도계위.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시 열람. 자, 그리고 지형도면 작성해서 일종의 고시합니다. 그러면 도면 작성하는데 축적 반영해서 하겠죠? 당연히 축적 반영해서 도면 작성해서 합니다. 그리고 결정 고시되고 나서 지형도면 고시까지는 보통 얼마 걸릴까? 자, 요 기간은 일단, 요 기간은 국계법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수업 시간도 보통 말 않고 참고로만 들으시라고, 참고로만이. 자, 국계법에는 안 나와 있고, 우리 토지 이용 규제법이 따로 있어. 자, 그 법이 준용된다고 나오거든.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참고로만 들으라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토지 이용 규제법에 따르면 결정고시 나와서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지형되면 고시하도록 돼 있어. 2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뭐 알겠죠? 2년 이내니까. 자, 근데 이런 거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량이. 자,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은 고시하는 거예요. 고시하면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됐죠? 자, 그러면서 재검토하면 끝나는 거다. 자, 절차는 이거 공통이죠? 자, 이제 세부적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정리할 것이 있어. 21페이지 봅니다. 21페이지 보면
관리계획 결정사항 그 6가지는 반드시 외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다 정리 드렸죠. 투기가일지구든 뭐 농업진흥청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관리의 성격 보이죠? 일단은 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행정쟁송, 즉 심판소송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기본이나 광역도에 부합돼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 또 수립단위, 여러분 수립단위는 전부 다 이 세 개 계획 모두 광역이든 기본이든 관리계획이든 자,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 없어? 다 없어. 에? 알겠죠? 우리 10년 단위, 수립 단위는 그런 말해. 5년 단위, 20년 단위, 수립 단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세 개 계획 모두 똑같아. 알겠죠? 자, 우리는 10년 단위로 수립한 계획 2개 있었죠. 뭐뭐 있었어? 도정법에 나오는 정비 기본계획하고 또 주택법에 나오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 두 개 10년 단위 수립한 거 있고 광역이나 기본이나 관리계획은 다 10년 단위 이런 건 없어. 수립 단위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또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이 있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입안에 관한 걸 먼저 보면 그 입안권자 보인가요? 자, 입안권자 먼저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당연히 입안권자는 원칙이 누구겠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우리 세종 특별자치시장, 또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각 시장, 각 군수 여기서 입안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기는 자,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만 그 예외는 이것만 딱 보세요.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입안권자 이것만 보세요. 아까 우리 기본계획에서 했죠. 기본계획에서는 국장,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어 없어? 기본계획 국장, 도지사 수립하지 못합니다. 관리계획은 예외적이지만 국장,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보시고 당연히 우리 시장 군수 가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근데 국장, 도지사가 입안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 특강에서 시장 군수가 입안합니다. 자, 그것만 일단 잡아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자, 이제 그 바로 밑에 연계 입안 보인가요? 자, 이제 그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 입안에 특례라고 해가지고 4가지 걸 정리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자, 원칙은 뭐라고? 관할구역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 관할구에서 입안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연계 입안입니다. 연계 입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연계 입안이 아까 봤죠? 우리 연계 수립 봤잖아. 연계 입안이 뭐라고? 인접,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2가지 나오는데 거기 박스 밑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요. 어쩔 수 없는 경우야. 알겠죠? 1번은 필요한 경우. 2번은 기본계획에서 연계 수립이 됐어.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우리 기본계획은 연계 수립 가능했죠? 기본계획에서 인접 시군을 포함하고 수립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연계 입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 A라는 시가 있고 아까 자, 우리 A라는 시가 있고 자, 우리 또 B라는 군이 있다. 그러면 원래는 관리계획도 마찬가지, 기본계획도 마찬가지. A시 같으면 자기 구역에서 해야 돼요. B군 넘어가면 안 돼. B군은 또 B군대로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돼. 근데 아까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연계 수립이 됐거나 또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넘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인접 C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까지 알겠습니까? 연계 입안은 예외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원칙은 뭐라고?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게 원칙이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대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 봅시다. 그 답이 나오는데 그건 외울 필요가 없는데 뭐냐면 설명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 그래서 입안할 때 A 시장 있고 B 군수가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연계 입안하려면 A씨에서 다 포함해버리면 B 군수는 자기 권한을 침범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뭐라겠죠?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라겠어? 협의하면 된다겠죠? 때도 똑같아. 이제 우리 관리계획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들 A시하고 B군수하고 연계 위반할 때 쉽게 말해서 A시에서 B군까지 포함돼 가지고 관리계획을 위반해 본다는 이야기죠. 일단 협의가 되면 아무 문제 없어. A시랑 B군수가 만나가지고 협의했어. 협의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위반하든지 아니면 위반자를 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지 말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위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한 명, A씨하고 B군 두 개만 놓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둘 중에 한 명이 위반하면 되잖아. 위반자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분쟁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 근데 협의가 깨질 수도 있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협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걸 때 올라가지 말고 이게 자꾸 그냥 이해할 건 딱 이해하고 가라고 뭘 다 외울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어쩔까? A씨랑 B군수가 서로 하겠다, 서로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 협의가 안 된 거죠? 관리계획 위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은 윗사람한테 가야지. 우리 행정기관들이니까 윗분이 조정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도지사 나오지 말고 자, 우리 협의가 안 되면 윗분인데 윗분 하나 구별하시라고. 이게 같은 도에 있을 수도 있고 시도를 달리할 수도 있잖아. 위치를 가지고 정확히 구별해 두시라고. 무조건 도지사 나오면 안 돼. 되나요? 같은 도라면 윗사람이 누구야? 도지사가 될 것이고. 시도가 달라. 요즘 경기도고 충청북도야. 그럼 누구 도지사한테 갈 거야? 그것도 또 문제잖아.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가야 돼? 국장. 자,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A시장 B군수가 같은 도라면 도지사에게, 시도가 다르다면 누구에게? 국장한테 가서 조정해 주라고 요구하는 거야. 알겠죠? 계획은 위반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잖아. 그럼 결국 윗사람한테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까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문 조심해야 돼. 이렇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윗사람이죠. 같은 도일 땐 도지사, 시도를 달리할 때는 뭐라고? 국장. 그래서 도지사, 국장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직접 위반한다. OX. 그렇지. 요즘만 조심하라고. 직접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요청 들어오면 우리 도지사, 국장이 뭐 하죠? 위반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지정. 됐죠? 도지사가 네가 해 임마. 국장이 네가 해 임마. 그럼 끝났어. 위반자를 지정해 주는 거지. 도지사, 국장이 직접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계 위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점만 조심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일단 연계 위반은 가능하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칙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원칙은 어디에서 위반하고? 자기 관할구역에서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까 봤죠?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든가 기본계획에서 연계 수립이 돼 있거나 그럴 때는 연계 위반도 가능은 하거든. 연계 위반하려면 당연히 인접군수하고 인접시장하고 협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되면 간단히 협의가 돼가지고 같이 하든지 둘 중에 한 명 하면 되잖아. 협의가 돼가지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위반자를 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까지 알겠어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윗사람한테 가서 잃는다는 이야기야. 윗사람이라 하면 같은 도라면 어디? 도지사. 시도를 달리한다면 국장한테 문의하는 거야. 요청하는 거야. 조정해 주라고. 그러면 이때 윗사람, 도지사, 국장이 직접 위반한다면 틀리다겠죠? 위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위반자를 지정해 주는 거야. 알겠죠? 이번 네가 A시장 위반해 임마. B군수가 해. 그럼 끝났지 뭐. 정말 알겠어요? 위반자 지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정리할 것입니다. 자, 그 22페이지 여러분. 그 아래 국장, 도지사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만 보세요. 할 수 있다 보시고 사회까지 안 봐도 감으로 잡으시면 되니까 할 수 있다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위반 지침 보인가요? 위반 지침. 당연히 관리계획은 광역기본계획 부합돼야 되겠죠? 그죠? 또 일반적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도서하고 설명서 작성해야 됩니다. 계획 도서마다 도면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설명서 작성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할 거. 동시 입안 보인가요? 자, 동시 입안도 가능합니다. 동시 입안. 자, 동시 입안은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보세요. 자, 우리가 원래는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되겠죠. 순서상으로는 기본 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겁니다. 광역이 있다면 광역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기본과 관리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순서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관리 계획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면 요거 수립할 때 같이, 요놈 만들 때 같이 관리 계획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동시 입안입니다. 이것도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원칙은 기본 계획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돼요. 근데 그 써있죠? 관리 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 이게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함께 입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없다고 나오면 틀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차등 입안 나오죠? 자, 차등 입안은 이건 할 수 있어 해야 돼. 이놈은 해야 한답니다. 요 두 개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가능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 차등 입안은 하여야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균등하게 입안해 놓으면 틀려. 차등을 줘야 됩니다. 자, 뭐에 대한 차등이죠? 기반시설 종류 등 어디에 따라서 지역별 특성이나 인구 밀도 등 다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종류 등을 균등하게 입안해야 된다. 차등을 줘서 입안해야 된다. 차등.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A라는 시가 있는데 요 시에 우리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보면 도시적이 있고 여기는 농림적이야. 이 두 군데만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도시적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필요하겠죠? 농림적은 지하철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잖아. 농림적이 지하철까지. 이 말은 지역적 특성이나 인구 등을 고려해가지고 기반시설 종류 등을 균등하게 입안해야 돼. 차등을 둬서 해야 돼. 차등을 둬서 해야 됩니다. 알기 때문에 차등 입안을 하여야 한답니다. 알겠습니까?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는 입안 제한입니다. 자, 입안 제한, 우리 주민 등이 입안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입안 제한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우리 입안 제한은 관리 계획만 이쪽부터. 자, 그래서 입안 제한은 아주 중요하죠. 즉 다시 말하면 위에 세 놈은 단일 문제가 게 아니라 지문으로 구성될 때 나오는 것이고 입안 제한은 지문으로도 나오지만 단일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29에 30에 연속 나왔었죠. 두 번 연속이 입안 제한 문제 출제됐고 작년은 한 번 쉬었고 여전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입안 제한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입안의 특례 규정을 하는 것인데 자, 관리계획은 원칙은 관할구역 해야 되지만 연계 입안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연계 입안은 무슨 말하고 인접시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해 두시고. 자, 동시 입안도 가능해. 이 말은 원칙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돼.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관리계획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시 입안. 자, 세 번째는 차등 입안이죠. 자, 이 말은 기반시설 종류 등을 균등하게 해줘야 돼. 차등을 둬서 입안해야 돼. 차등. 여러 지역적 특성이나 인구 등이 또 다 고려해가지고 차등을 둬서 입안해야 됩니다. 균등하게 해야 한다면 틀려.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 주민 등은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입안 제한을 정리할 겁니다. 자, 여러분 입안 제한은 거기 정리되어 있죠. 또 출제돼도 아직까지는 다 뻔한 수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입안 제한은 누가 하는 거죠? 주민. 또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관계자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주민 이렇게 나오면 틀려. 알겠죠? 그래서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에게? 입안권자에게. 우리 관리객 입안권자 보통 누구? 특강, 특특, 시장, 군수죠. 보통은. 여기다가 입안해 주세요. 관리객에 좀 넣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입안자는 여러분, 자, 주민 등이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죠. 이 제한할 때는 전화로 제한할까? 아니 댓글로? 그런 건 아니죠. 자, 일반적으로 입안 제한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안서가 들어갈 것이고 서류 양식이 있어. 알겠죠? 입안 제안서에다가 우리 계획 도서 또 설명서 다 첨부해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입안 제안은 그냥 전화로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편지 글 써 갖고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원하고 틀려. 알겠죠? 입안 제안은 우리 제안서 양식을 작성해. 알겠죠? 그리고 계획 도서도 첨부해야 되고 설명서 다 첨부해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절차가 좀 까다롭겠죠? 대충 하지 말란 이야기야. 그냥 찔러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찔러대는 건 청원이면 돼. 우리 청원 같은 거 그냥 찔러대는 거잖아, 여러분들. 원래 청원은 그래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입안자는 절차 다 지켜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제안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안을 제출한 거잖아. 그럼 안을 제출한 것은 이쪽에 주민들이 할 수 있어. 대신 입안권자가 그걸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가? 아니라겠죠? 제안할 수 있지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입안권자 마음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요청한다고 제안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입안 제안을 했다고 해서 입안권자가 반드시 입안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 입안권자 재량입니다. 대신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통보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렇지, 통보는 해줘야 돼. 자, 주민이 다 서류 작성해서 다 고생해갖고 제안했는데 입안권자가 반영을 했는지 아닌지 알려주도 안 주면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러잖아. 그래서 반영 여부, 반영했다 안 했다 통보는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통보. 자, 통보는 여러분 이 기간이 특이하니까 외우라겠죠. 자, 통보는 며칠 이내? 45일. 45일 숫자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기억하라고. 45일 이내. 알겠죠? 입안 제안하면 제안도 제출안도 45일 이내 통보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기간이 짧으면 플러스 며칠 범위 연장할 수 있다. 30일. 좀 검토를 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30일. 그러면 최장 아무리 길게 잡아도 며칠 이내는 통보해 줘야 돼. 75일 통보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건 아니고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주민 등의 입안 제안을 우리 관리로 결정사항들 있잖아. 그 관리 내용도 아까 용용용 다 했잖아요. 이것들 전부 다 입안 제한 건 아니에요. 입안 제한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서 법으로 그것만 입안 제한 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입안 제한 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4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벌써 5년 됐나? 5년인가 4년 전에 기지개 3개밖에 없었어. 알겠죠? 기지개 3개밖에 없었다가 4년 전에 하나 추가된 게 용이 들어왔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기지개 용하고 외웠어. 알겠죠? 그러다 이제 올 초에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죠? 뭐야? 입. 지금은 5가지만 됩니다.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우리 처음에는 기지개만 있었어. 그러다가 용이 추가됐고, 입은 올 초에 들어왔으니까 최근에 들어왔죠? 최근에 추가된 겁니다. 5가지만 입안 제한할 수 있어. 다른 건 입안 제한 못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기가 뭐예요?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이죠. 자, 기반 설치 좀 해주세요. 그럼 관리계획이 입안될 거 아니야? 맞죠? 그것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지가 뭐죠? 지구단위. 또 지구단위 계획구에는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 주세요.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개가 여러분 요게 참 특이한 놈, 요 놈. 여기 또 별표 치셔야 되고. 자, 걔는 뭐죠?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세요. 용도 지역이라든가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걸 지정해주라, 변경해주라,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입안자 못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걸 허용하면 어쩐다 했죠? 허용하면 누구든지 내 땅 중심 상태 바꿔주라 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용도 주고도 고도 주고 방아 주고 다 풀어주라 하겠지 뭐. 됐죠? 용도 구역도 개발 전격 풀어주세요. 보나마나 뻔해. 이런 것은 입안자를 못하게 돼 있어. 자, 근데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중에 우리 용도 지구가 9개 있잖아. 9개 뭐 경고, 방방, 보치, 개. 딱 개발 진흥지구 하나 들어가. 알겠죠? 또 개발 진흥지구 여러분 나뉘면 5개 있죠. 5개 뭐 주, 산, 관, 복, 특.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여러분이 외워. 제가 외운 거 아무 의미 없어. 아직도 못 외우고 있으면 외우라고. 기본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 중에서 무엇만 가능하다? 그렇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이게 가능합니다. 알겠죠? 원래 안 되지만 요놈만 지정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놈이 자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다른 개발진흥지구가 안 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안 됩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일반자 못합니다. 뭔만 가능하다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지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까지 나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 이게 용도지구 지정인데 이건 여러분 일반적인 용도지구 지정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은 뭐 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이야? 대체, 이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란 말은 용도지구가 지정된 행위 제한이 있거든. 그 제한을 뭘로 대체하자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야. 알겠죠? 일반적으로 뭐 고도지구 풀어줘서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용도지구 지정된 게 안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뭐 하기 위한 거라고? 그 제한을 뭘로 대체하자?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한번 기억하세요. 알겠죠?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예요. 얘가 하나 들어가고. 자, 또 올해 추가된 게 입주기 이제 들어왔죠? 용도 구역 중에 또 하나 들어온 거야 이제. 또 아까 우리 전부 다 지역 지구 구역 원래 안 되는 거야. 안 되지만 용도 구역 중에는 뭐가 하나 들어왔죠? 입주규제. 알겠죠? 입주 최소 구역이나 최소 구역 계획을 해달라고 입안 제한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 가능해. 어떻게? 기, 지, 개, 용, 입. 여러분들 개발 사업 하게 해달라고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재개발하게 해달라고? 재건축? 다 안 돼. 딱 이것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자, 입안 제한할 때 주민 등이니까 한번 생각해봐. 자, 주민 3사람이 제한하면 웃기잖아.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 대상 토지 면적의 기반 시설은 얼마 이상? 5분의 4 이상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5분의 4. 자, 나머지는 얼마죠? 3분의 2. 입주기전은 아직도 안 나와 있어. 아직도 시행령 그대로 통과 안 됐으니까 아직은 안 나와 있고. 근데 나오면 어차피 또 3분의 2 확률이 큰데 어차피 이제 통과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일단 나머지는 얼마라고? 3분의 2. 자, 조심할 건 일단 여기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 포함이다, 제외다? 국공유지 제외입니다. 만약에 국유지, 공유지가 포함되면 국가 지자체 땅이잖아. 이 포함돼 버리면 국가가 입안제한 꼴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국유지, 공유지 포함이라고 잘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하나 봅니다. 자, 여러분, 그 개발진흥지구 보이죠? 산업유통. 오른쪽에 요건도 보세요. 자, 여기는 3분 이상 동의도 받아야 되지만 면적 요건도 있어. 자, 이걸 지정해달라면 최소 면적이 얼마 이상? 1만. 최대 면적은 3만 미만일 때만 지정해요. 3만 이상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입안제한 못합니다. 알겠죠? 3만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지정해달라는 지역도 정해져 있어. 어느 지역에만 가능하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잔혹지역입니다. 그 중에도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 프로 이상 돼야 돼? 50% 이상 되는 땅. 거기에다만 지정해달라고 할 수 있어. 무슨 말 하겠죠? 자, 무슨 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잔혹지역. 딱 기억해 놓으세요. 특히 산업동 개발지원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그 밑에 2번. 위반 제한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 있다. 부담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 됐죠? 딱 시킬 수 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절차 부분 채워놓을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